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2019 상하이 모터쇼에 막이 올랐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모터쇼에 참가해 저마다의 차량을 선보이고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사운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었다. 실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부스에서 새로운 차량들이 대거 전시되어 그 규모만으로는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짝퉁 디자인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중국 자동차 디자인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과연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짝퉁 디자인, 그 굴레의 시작 10년 전 중국 자동차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면 KBO의 한 감독과 같이 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디자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카피캣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을 보았고, 일부는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구성을 갖고 있기도 했다. 오죽하면 유로 NCAP에서 측정 불가 수준의 처참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 속이라도 개성 넘치고 나름의 노력이 깃들었다면 DVD 시장에서 헐리우드의 고소를 피하며 머리를 쓰는 어사일럼으로 비유하며 웃을 수라도 있었겠으나 그런 웃음조차. 그리고 2019년 중국 자동차 디자인은 제법 많이 변화했다. 좋은 예가 바로 지리자동차다. 다른 브랜드도 그렇겠지만 지리는 패밀리룩이라는 걸 확고히 하며 시장에서 지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볼보라는 걸출한 글로벌 브랜드의 경험을 얻고 또 링크앤코가 동일한 전략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의 영향일 것이다. 실제 지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이고 새롭게 공개한 EV 모델에서도 지리 고유의 입체적이고 연속된 형태의 프론트 그릴과 유사한 스타일로 다듬어진 헤드라이트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지리의 얼굴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국 자본이 첨가되었으나 나름의 정통성을 지켜가려는 MG, 로이 등도 자신들의 디자인을 만들려는 모습이 돋보였고, 중국 자체적인 브랜드 또한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앞서 짝퉁의 대가처럼 불렸던 엔드윈드의 경우에는 아예 다른 디자인 스튜디오에 별도의 디자인에게 디자인을 의뢰를 하며 새로운 SUV를 선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 그러나 몰개성의 현재 2019 상하이 모터쇼에서 만난 각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디자인을 선보이며 짝퉁 브랜드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는 모습이었다. 6%의 찬성표를 얻었다. 신설법인은 현재 공식 노조가 없는 상태로 기존 생산직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이며 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달갑지 않다. 최근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각 브랜드들이 새롭게 선보인 디자인들이 몰개성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실제 큼직하게 볼륨을 키운 프론트 그릴과 어우러진 헤드라이트의 조합은 중국 디자인에서 너무나 쉽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내연기관 차량들은 물론이고 전기차 또한 마찬가지다. 프론트 그릴 없이 얇게 그려진 헤드라이트의 조합 등은 엠블럼만 뗀다면 각 브랜드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생산과 대량 생산을 커버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아직 퀄리티 및 인력 차원의 확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디테일이 더해질 때까지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한 카피캣들 몰개성이라고는 하지만 각자의 노력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 속에서도 아직도 짝퉁을 벗어나지 않고 현재에만 안주하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았다.
실제 한 자동차 전시관은 모두가 카피캣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실제로 전시된 차량을 보면 볼수록 조소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중국차의 발전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수많은 브랜드는 국내에 들여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한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어느새 하락 중인 현대, 기아차의 중국 내 점유율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움직임, 변화 그리고 발전을 평가절하할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무클팀 김학수 기자. 한국 GM 노조 파업카드로 사측 압박.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파업권 확보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연구개발 RD를 전담하는 신설법인의 단체 협약 개정안에 반발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됐기 때문. 파업카드를 손에 쥔 노조는 이를 활용해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소속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여 조합원 1891명 중 1707명, 82.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벌어졌다. 사측은 법인 분리 이전에 기존 단협 조항 133개 중 약 70개를 삭제 또는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했다. 연구직과 생산직의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신설법인이 기존 단협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 실적은 6,420대로 전월 대비 24%, 전년동월 대비 2.4% 늘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노조가 당장 파업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회사의 판매 실적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파업은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일단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노조 성향을 보이면서 강성노조가 힘을 받았지만 최근 르노 삼성 노조 사태로 회사가 위기를 겪으며 노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며 파업권으로 회사를 압박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것이다.